상담 슈퍼비전의 이론적 배경의 내용을 보면 고급 심리학을 좀 더 깊게 본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신분석 이론에 기반한 슈퍼비전에서는 상담 자체를 지칭한 용어는 사실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를 말한다고 합니다. 상담은 크게 지지상담과 통찰상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신분석은 통찰상담에 해당합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를 일종의 정신장치로 간주하고 고정된 작동 원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리반은 인간의 심리가 시간, 장소, 대상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한 유동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였고 이 두 학자의 공통된 견해는 인간이 의식의 영역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어떤 특정한 원리와 흐름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역동은 개인이 핵심이 되는 취약성 어떤 식의 패턴으로 방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취약인자인 자물쇠와 유발인자인 열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신분석인가? 정신분석은 이론과 치료의 구조, 진행의 엄격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찰과 지지치료가 있습니다. 통찰치료는 탐색적, 표현적, 심층적이나 지지치료는 음악, 인지, 미술, 대인관계, 문학치료 등을 말합니다. 취약성에 대해서 통찰은 드러내서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고 지지치료에서는 그대로 취약성을 덮어 싸맵니다. 기법은 통찰에는 해석, 증명, 명료화, 지지에서는 자세히 말하도록 격려, 공감적 확인, 조언과 칭찬, 긍정. 치료자는 통찰치료에서 자신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지지치료에서 치료자로서 자기를 개방하고 전문성과 긍정적인 이미지, 치료자의 견해를 적극 표현합니다. 정신분석의 주된 주제들입니다. 이면은 무의식과 결정론, 의식이 무의식을 거스릴 수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의식적 사회와 노력을 기울이나 결국은 무의식의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내담자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고려하지 못한 측면까지 생각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연상은 무의식 의식화하는 작업으로 자유연상, 끝말잇기, 연상을 따라가는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상담 내용보다 과정에 치중하고 연상의 습관과 과정도 중요합니다. 치료의 틀은 시간, 장소, 비용, 치료 규칙을 다루는 것인데 시간을 엄수하고 상담 비용이나 상담 중 행동을 삼가하는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관계는 정신분석은 저항과 전이를 명료하는데 직면하고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저항과 전이는 주로 대인관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밀라는 두 개의 삼각형을 도식화했고 내담자는 치료자에게 두 가지 표현, 진심에 해당하는 불안과 포장에 해당하는 방어를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 숨겨져 있는데 이 숨겨진 감정은 부모, 특정 상담자에 대한 것으로 해석 순서는 먼저 부모, 그 다음에 부모 특정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상담자와 부모, 상담자 특정을 연결하는 순서로 해석을 합니다. 치료자는 부모와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신분석의 습관적 분석은 같은 수준에 있는 에너지 영역들 간의 비교를 하는 것으로 MBTI나 애니어그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호나이는 신경증을 가진 인간의 세 가지 경향을 이야기하였는데 수능형, 공격형, 고리병이 있습니다. 누구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수능형은 타인의 욕구를 위주로 하며 무력하게 느끼고 의존과 관심, 인정을 추구합니다. 공격형은 타인의 반하려는 욕구 위주, 외향적, 적대적, 대인관계가 피상적입니다. 고립형은 타인과 멀어져 혼자 있으려 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독립적, 정서와 관계를 회피합니다. 프로이트는 마음을
원초와 자, 초자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좋은 부분, 나쁜 부분, 또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으로 나누어 세 가지로 분획하였습니다. 수직적 분석은 깊이와 의식과 무의식을 분석하는 것으로 깊이를 가미한 분석입니다. 원초화가 가장 깊은 영역에 있고 그러나 융의 이론에서는 깊이라는 개념보다는 중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핵심, 중심, 심층의 개념은 모두 수직적 분석의 방식으로 정신 분석은 수직적 분석을 지지합니다. 설리번은 성격을 이렇게 이해하였는데요. 일관성이 있는 핵심 형태가 없다. 대상, 상황, 시기에 따라 태도가 자주 바뀌며 성격은 핵심이 아니라 사는 동안 양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심리성적의 발달 단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도 수직적 깊이로 이해가 가능하며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성기기를 소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자별로 중요시하는 시기가 다른데 프로이트는 남근기, 클라인이나 말러는 성기 이전기, 에릭슨은 생애 전체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정신분석을 이론에 기반한 슈퍼비전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정신분석적 시각으로 행해지며 내담자와 치료자 욕구와 기대, 미묘한 교류에 집중하여 진행합니다. 중립적이고 폐쇄적인 치료자 위상, 시간을 엄수하고 적절한 치료 관계와 거리를 유지합니다. 내담자 문제뿐 아니라 치료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슈퍼비전의 중요한 주제로 다룹니다. 치료자의 상상, 연상, 기타 다양한 치료자 재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집단 슈퍼비전에서는 슈퍼바이저는 인정 요구와 함께 수치의 강면을 직면합니다. 슈퍼비전의 구성은 슈퍼비전의 핵심은 슈퍼바이즈가 추가록을 준비하고 작성하면서 상담 전체를 자세히 되새겨보고 충분히 생각하는 자체입니다. 정신분석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슈퍼바이즈에게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치료시간 치료자의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 기대, 욕구, 연상으로 연결되는 치료자 사적인 정보와 경험, 환상을 포함합니다. 슈퍼비전에서 치료 초기에는 내담자는 심층 치료를 위해 자아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 분석이 가능한 자아 역량의 건강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살펴봅니다. 건강한 부분이라고 하면 대상관계, 동기, 심성, 방어, 지능, 불안과 좌절에 대한 인내도를 말합니다. 분명한 것, 서로 비슷한 것,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감정에 주목하여 역동적으로 사례를 분석합니다. 치료 동맹은 라포 순례관계. 치료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관계 그 자체 치료 동맹입니다. 치료 중기에는 골고루 주의를 주며 조망하는데 직감과 느낌으로 내담자에게 반응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치료의 원천입니다. 자세히 말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내담자가 간과하거나 회피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저항, 전이, 역전이. 역전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뭔가 있다는 느낌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갑자기 내담자가 치료의 틀을 어기거나 뭔가 숨겨진 표현이 있을 것 같을 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은 내담자가 보인 내용과 가정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자세히 살펴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치료 후기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심층을 이해하는 작업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경우를 후기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새로운 학습 조건을 창출하고 내담자에게 문제가 된 행동을 직접 수정하며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엄격한 과학적 절차를 따릅니다. 브래들리와 골드, 리네한이 주장하였고 행동주의 슈퍼비전에 대한 3차원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슈퍼비전의 목표, 절차와 방법, 일반화 문제를 중심으로 행동주의 슈퍼비전의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행동의 정의는 행동 치료, 행동 수정, 응용행동 분석, 인간이 행하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는 차원을 말합니다.
과학적인 방법과 원리와 절차에 근거하고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의 요인을 다루고 내담자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근원적 통찰 없이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행동 변화가 진정한 자기 이해를 이끈다라고 합니다. 실험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슈퍼바이저가 상담자로서 기능하는가, 그 문제가 슈퍼바이저가 상담자로서 기능하는데 문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바꿀 행동을 규명합니다. 슈퍼바이저의 발달 단계와 슈퍼비전에 대해 가는 욕구를 평가하고 상담 중 나타나는 슈퍼바이저의 구체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습니다.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자문가, 목표 설정과 모델 역할, 강화 제공자입니다. 슈퍼비전의 목표는 로이브와 하이트는 자기 기술, 자기 관리 기술, 응용 기술, 대행 기술, 학업적 기술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슈퍼바이지의 대행 기술이란 것은 그 부모들을 요령 있게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리네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리네안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적은 슈퍼바이즈의 부적절한 행동 변화, 습득한 지식을 상담에 활용할 줄 아는 능력, 과학적인 태도, 인간 행동 동기 파악, 사례 개념화, 임상적 판단 등입니다. 그리고 리네아는 슈퍼바이즈가 배워야 하는 사례 개념화 활동을 내담자 문제 행동 규명과 영향을 주는 변인 밝히기, 적합한 처치 방법, 환경적 변인 밝히기, 처치에 대한 평가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임상적 판단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 처리를 구상할지, 어느 시점에 처치와 목표를 변화시킬지, 처치 중에 생각지 못한 이슈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말합니다. 외연적 행정 기술은 절차적 기술로 내담자 문제를 평가하고 처치 기법을 실행하는 기술, 대인 임상적 기술은 치료 관계 형성 기술, 행동적 임상적 기술은 치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동기를 유지시키는 능력, 전문가적인 기술은 치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료, 그리고 상담료에 대해서 논의하고 치료 제 시간에 맞출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생리적 정서적 기술은 상담에 지장을 주는 정서 반응을 알아챈 기술입니다. 행동주의 슈퍼비전 방법은 리네아는 3차원 모델을 제안하였고 브래들리와 굴드는 5단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슈퍼비전의 관계를 확립하고 슈퍼바이즈 기술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한 후 슈퍼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력 수립과 시행, 학습에 대한 평가 일반화를 합니다. 리네안이 말한 행동주의 치료자들이 훈련에 적용하는 4가지 절차는 1번 반응 형성과 강화 절차, 2번 반응 억제 해소 절차, 반응 학습 절차, 반응 전이 절차 등이 있습니다. 리네안이 말한 4가지 절차의 공통적인 방법은 역할 연습, 모델링, 라이브로 관찰하기, 개인 슈퍼비전에 적용하듯이 구체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슈퍼비전은 장점으로 상담 기술 적용 방법, 슈퍼바이즈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 내담자에 대한 치료 기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정서와 인지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며 개인의 행동 동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슈퍼비전은 칼 로저스의 오랜 관심사였다라고 합니다. 연구와 훈련 목적으로 심리치료, 면담 녹음 테이프를 공개적으로 사용하였고 스스로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탐색, 지지, 자기평가, 인간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였습니다. 상담자가 치료적 조건이 일치성, 진실성, 무조건적인 존중, 공감적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지에 관심을 가졌고 개개인의 천부적인 자기 실현 경향성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개념과 경험 사이의 불일치로 불안을 경험하며 부정적 행동을 하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그것을 이해와 수용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수용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된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슈퍼비전은 탈이론적 결핍성인데 내담자에게 변화를 생기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치료자의 돌봄, 공감, 온정, 수용, 격려 등의 치료 관계 요인, 그리고 기대와 희망 요인, 사람, 사람과 기술 요인, 이론적 성능 경험과 관계없이 이것들은 모두 심리치 소약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 슈퍼비전의 주된 관심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져오는 것, 즉 치료 관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격 변화 6가지 필요 조건은 심리적 접촉, 내담자는 불안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 내담자와 관계에서 일치성 있고 통합되어 있어야 하며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퍼비전은 심리치료와 수식정상에서 상대적으로 위치를 달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재진술은 내담자가 한 말의 요점을 상담자의 말로 다시 진술하는 것이고, 요약은 내담자가 한 말의 핵심을 재정리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의 반영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감정을 거울에 비추어두듯이 상담자가 다시 표현하며, 증언은 내담자의 감정, 생각, 행동 중 불일치를 지적하고 내담자가 자각하지 못한 불일치성을 통찰하도록 합니다. 내담자를 충분히 배려해 줌으로써 내담자를 하여금 자신의 느낌을 소유하도록 하고 스스로 인생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슈퍼비전 시 슈퍼바이저는 경청하고 질문을 최소화하고 내담자들의 목표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슈퍼비전의 고유한 이론적 모델, 그러니까 슈퍼비전만을 다루는 그런 이론을 말씀드리는 심리치료 과정과 별도로 슈퍼비전을 과정 고려한 모델인데, 슈퍼비전이 무엇이며 어떻게 슈퍼바이저의 학습과 발달이 일어나는가, 슈퍼비전의 목적과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무엇인가, 슈퍼비전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발달 모델은 가장 많은 연구가 되었고, 슈퍼비전 과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슈퍼바이저의 필요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슈퍼바이저가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일련의 질적인 다른 관계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플레밍, 리트렐, 스톨렌베르그와 데리스, 로네스타드와 스코프홀드가 있는데, 로네스타드와 스코프홀드는 전생애적 발달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통합 발달 모델은 슈퍼바이저가 전문가로 발달해가는 단계를 3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는데, 단계별 성장을 평가하는 3가지 측면은 동기, 자율성, 자신과 타인 인식입니다. 발달을 평가하는 8가지 구체적 영역은 계획기술, 평가기술, 상호작용적 평가, 내담자 개념화, 개인차, 이론적 성향, 치료 계획과 목표, 전문가적 윤리입니다. 통합 발달 모델의 한계는 개인 상담과 슈퍼비전에서 나타나는 상담자 특성과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이 전문성 발달에 고려되지 않았고, 개인차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생 공식 훈련 과정에만 국한되어 설명합니다. 스코프와 로네스타드의 전생의 발달 모델에서는 전문적 개별화, 상담 양식과 개념화 방식이 내부 지향적으로 변화되며 융통성과 창의성을 지니게 되며 전문적인 자기 성찰 수준 향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인수된 지식보다 자기 구성적인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 확신하며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점, 점점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발달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6단계 발달 단계가 있는데, 도우미, 초기 대학원생, 대학원 후기 상태, 초보 전문 상담 초기 전문가 상태, 숙련된 전문가 상태, 원로 전문가 상태가 있으며 14개 상담자 발달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번화될 변별 모델인데,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바탕을 둡니다.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 습득된 관계는 슈퍼비전 관계와 역할에 영향을 주고,
이미 배운 역할 외에 전문가적인 역할이 또한 필요됩니다. 세 가지 영역, 개념화 기술, 개입 기술, 개인화 기술이 있고 세 가지 역할, 교사, 전문가,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역할 곱하기 세 가지 영역 해서 9가지 개입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가지 체계적 슈퍼비전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SAS 모델이라고 하고 홀로웨이가 주장했습니다. 슈퍼바이지 학습 요구와 슈퍼바이지의 교수 중재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목표는 슈퍼바이지가 전문가의 태도, 지식, 즉 기술 광범위하게 합숙할 수 있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지지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학습자가 슈퍼비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를 촉진합니다. 경험적, 개념적, 실제적 지식에 근거하여 7가지 차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슈퍼비전의 관계는 힘과 참여의 구조이며 SAS 모델은 슈퍼바이지와 슈퍼바이저 사이에 유연한 관계 구조를 만드는데 양쪽 모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발달, 성숙, 종결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슈퍼비전 과제는 상담자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으로 5가지 과제, 상담 기술, 사례 개념화, 전문적 역할, 정서적 지각, 자기평가. 슈퍼비전의 기능은 5가지, 점검 및 평가, 가르치기, 조언하기, 모델링, 자문하기, 지지하기, 공유하기. 5가지 기능과 5가지 과제를 곱해서 총 25가지의 슈퍼비전 과정적 특징이 결정됩니다. 맥락적 요인으로 슈퍼바이저 요인은 이상적 슈퍼바이저는 높은 수준의 공감, 이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의 특성을 가집니다. 5가지 요인은 전문가로서의 경험, 역할, 이론적 경향성, 문화적 요소, 자기 표현 양식입니다. 슈퍼바이저 요인은 상담 경험, 이론적 경향성, 학습 양식, 문화적 특성, 자기 표현 양식입니다. 내담자 요인은 내담자의 특성, 호소 문제와 진단, 상담 관계인데 병렬 관계라는 것은 상담 중심의 역동 과정이 슈퍼비전 관계에서 슈퍼바이저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기관 요인은 기관의 내담자군, 조직의 분위기, 구조와 분위기, 전문가로서의 윤리와 기준입니다. 개인 슈퍼비전 초기 단계에는 첫 회기 슈퍼비전을 계약하고 슈퍼비전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은 목표, 과제, 유대의 3가지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슈퍼바이저 상담 기술과 발달 수준을 평가합니다. 슈퍼비전의 개입은 많이 사용되는 기법, 교육, 질문, 대안적 반응, 연습해보기, 역할 연습, 상호작용, 회상하기, 슈퍼비전, 요약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단 슈퍼비전은 1인 슈퍼바이저가 다수의 수련생들이 동시 지도하는 것으로 슈퍼비전 경험에서 중심적인 것은 전문적인 정체성과 스타일의 형성, 자신의 핵심 문제를 자신의 핵심 문제가 대인관계를 맺는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집단 슈퍼비전은 홀로웨이와 존스탄은 슈퍼바이저가 동료 집단 안에서 상담 수련생의 전문적인 발달 지도 감독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버나드와 구디어는 상담 실습생들이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돕고 상담자 자신과 내담자 상담 서비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명의 슈퍼바이저 여러 명의 실습생이 가진 정기적인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장점은 경제적인 도움, 자기 인식을 현실 검증, 자신과 타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더 분명하게, 심리적 안정성 제공, 안전한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 적절한 자기 노출과 피드백, 대리학습입니다. 단점은 비밀 노출의 개연성,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과 희생양이 발생합니다. 집단 슈퍼비전 단계는 슈퍼바이저는 불안에 민감합니다. 초기에. 그러나 슈퍼비전이 신뢰와 자신감 형성하도록 기본 지침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형성, 규범, 혼란, 그 다음에 수행 종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슈퍼바이저의 숨겨진 질문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인식 못하는 질문을 확인합니다. 구조화된 집단 모델은 사례 제시를 통한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 피드백, 반응, 토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찰스와 리드는 4단계 상담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1단계는 동정심이 주요 특징이고 2단계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며 개입 방법을 모색합니다. 3단계에서는 전환의 단계로 한 가지 방법이 진 한계를 깨닫고 4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상담 양식이 통합이 됩니다. 동료 집단 슈퍼비전이 선호된 이유는 문제 사례에 대한 제안, 윤리적, 전문적 문제의 논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정보 공유, 내담자를 향한 감정과 태도를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긴 시간 상담 슈퍼비전의 이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별과 침묵TV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더운 날 열공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